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26일 제1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C 도쿄 대 삿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가 삿포로를 상대로는 주도권을 잡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삿포로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중앙에서의 많은 인원수 확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행히 삿포로가 지난 경기에서 마리노스의 주도권 싸움에서 철저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감안해야 하고 삿포로의 공세도 정밀도가 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도쿄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어서 삿포로의 플레이는 지난 경기에서도 골 기록을 보장하기는 어려웠다. 마리노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완패를 했고 롱볼 위주로 빌드업을 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삿포로가 전반적으로 공세적인 플레이를 유지한 상황에서도 공격 찬스 생성이 매끄러웠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롱볼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의 정밀도도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편이 좋아 보인다. 도쿄가 어느 정도 고전한다고 해도 승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도권 싸움에서 강호들의 플레이를 삿포로가 잘 대응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롱볼로 이어지는 등 삿포로의 공세가 그다지 효율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도쿄도 삿포로의 중앙 위주 플레이에 어느 정도 고생할 수는 있어도 한 골 싸움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기 FC 도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가시마 대 간바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마는 전반적으로 간바에 대한 전적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가시마가 압박과 역습에 강한 팀에게 약점을 보인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특히 간바가 수비와 역습을 바탕으로 원정에서도 기복 없는 실점 통제력을 보이고 있어 빌드업에서의 실수가 어느 정도 있는 가시마 입장에서는 간바가 꽤 까다로운 상대라고 봐야 한다. 이어서 간바의 장점은 수비력이다. 홈과 원정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실점 통제력에서는 간바가 기복이 없을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라면 간바가 상당히 원정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올 시즌 원정에서의 득점 비중은 33%에 그치고 있기도 한데 최근 원정에서의 페이스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간바가 1차적으로는 수비적으로 강점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편이 좋겠다. 일단 가시마도 압박과 수비에 강한 간바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간바의 수비가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간바도 원정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일관하면서 홈과 비교하면 득점력이 다소 부족한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와사키 대 쇼난 벨말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쇼난을 상대로 고전하는 형국은 가와사키의 기동성 난조 때문이다. 1차적으로는 지공을 선호하는 편인데 쇼난과의 에너지 레벨에서는 별다른 강점이 없다. 다만 니가타를 상대로는 점유를 내주고 속공 성향을 보여주는 등 적어도 공격에서는 다채로운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쇼난과의 대결에서도 굳이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쇼난의 공세를 받아내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어서 쇼난은 기동성이 꽤 뛰어난 편이다. 다만 최근 간바나 나고야 같이 꽤 수비와 역습으로 가는 팀에게 약점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 쇼난이 압박을 가는 상황에서는 틈을 상당히 자주 보여주기도 하는 편이라서 쇼난이 기세를 올리는 상황이 되려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 특히 쇼난의 원정 기대 실점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 편이기도 하다. 가와사키가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적으로는 지공 성향을 띠는 편이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를 속공으로 공략하는 등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굳이 기동성에서의 난조를 보여줄 수 있는 맞불보다는 쇼난을 블록과 간결한 역습으로 제압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번 경기 가와사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주빌로 이와타 대 도쿄베르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와타가 블록을 세우는 상황에서의 견고함이 꽤 좋다. 지난 두 경기 상대는 강호인 세레소와 도쿄였지만 실점을 통제하면서 승점을 잃지는 않았다.
물론 저메인이 약 한 달간의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상당히 부진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팀의 공격은 전반적으로 저메인의 폭발력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베르디도 일단은 잠그고 볼 가능성이 높다. 특성 자체가 베르디는 잠그고 역습하는 것으로 중위권에 매달리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물론 여전히 강호들의 밀어붙이는 운영에는 체력이 따르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이와타 상대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해 볼 여지는 있다. 베르디도 이와타가 역습에 강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굳이 무리하게 올라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두 팀이 서로 역습과 수비를 1차적으로 생각하는 팀이다.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들이 없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역습 제어를 위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더 중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팀이 모두 득점력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고야 대 우라와 레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고야는 우라와를 상대로는 그다지 공격성을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라와의 특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점유율과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의 능력이 좋다. 나고야가 오히려 라인을 낮추고 대응하면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주커가 없는 상황에서는 나고야의 공세도 그다지 신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경기에서도 크로스 위주의 공세를 골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우라와도 나고야를 상대로는 꽤 까다로운 상황이다. 최근 세레소, 고베, 마치다 등 상당히 수비와 역습에 능한 팀에게 당하는 케이스가 잦았기 때문이다. 물론 나고야의 공격성을 크게 긴장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우라와의 특성상 상대의 블록을 격파하는 데 애를 먹을 가능성은 감수하는 편이 좋겠다. 나고야가 우라와의 높은 점유율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라와가 이런 특성의 팀에게 약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물론 나고야의 플레이가 전반적으로 측면을 기동하는 역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주커의 이탈이 아쉬운 점은 있다. 이번 경기 나고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교토상가 대 가시와 레이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토는 전반적으로 공격에 힘을 주는 상황에서는 약하다고 봐야 한다. 사실 공세를 중시하는 타이밍에서는 교토는 상당히 수비 라인에서의 틈이 보이는 성향이기도 하다. 가시와는 일단 수비를 단단히 하는 특성이 있고 교토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교토의 수비진이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가시와도 일단 공격에서의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가시와의 전개가 아주 먹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격적인 성향의 수비를 중시하는 편이고 따라서 지난 히로시마와의 매치에서도 19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전개는 오히려 좋았다고 봐야 한다. 다만 효율과 전개는 별개다. 호소야 같은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있어서 템백을 선호하지 않는 성향임에도 가시와의 득점력은 리그에서 세 번째로 적다. 교토가 올라가는 성향을 보인다면 오히려 가시와의 함정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다만 가시와도 공격 전개에 비해서 공격수들의 전반적인 골 결정력에서는 높은 평가를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도권을 이용해서 한 골 싸움에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가시와 레이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